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12살 이진우는 학교 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진 듯 느려졌습니다. 명문사립 초등학교,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지만 이진우에게는 매일이 전쟁터나 다름없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따가운 시선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다른 아이들의 화려한 명품 가방과는 달리 오래된 가방, 그리고 반들반들 광이 나는 운동화 대신 낡은 신발. 야, 진우 또 그 옷 입고 왔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교실 안을 맴돌고 숨죽인 웃음소리가 이진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침묵만이 그의 방패였습니다. 말수적은 아이, 내성적인 성격의 진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자리로 향했죠. 담임 선생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으세요. 조회 시작할게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이진우의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달아나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만이 그에겐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제잘거리며 놀던 아이들 사이에서 혼자 책을 읽는 진우의 모습은 마치 성가도 같았죠. 때로는 책 속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이 현실보다 더 위로가 된다는 걸 12살 어린 마음에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는 그 누구도 진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진우의 존재는 희미했습니다. 급식 시간,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진우는 언제나 혼자였죠. 가끔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아이가 있어도 곧 다른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진우의 마음은 조금씩 더 단단히 닫혀갔어요. 하교 시간, 진우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었으니까요. 낡은 아파트 3층, 작지만 따뜻한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다녀왔니?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 박순애의 다정한 목소리가 진우를 반겼습니다. 75살의 주름진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죠. 네, 할머니. 다녀왔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집에 돌아온 안도감만큼은 컸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가방을 받아들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매일 같은 질문, 하지만 진우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요, 평범했어요.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외로움, 그리고 학교에서 느끼는 소외감.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진우는 모든 것을 혼자 삼켰어요. 할머니는 그런 손자의 마음을 알아채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어서 손 씻고 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단다. 진우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집에서만큼은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밥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진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손자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린 손자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박순애 할머니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진우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진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꼬치, 그리고 사과를 깎아 토끼 모양으로 담았습니다. 진우야, 일어나렴. 학교 갈 시간이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새로운 하루를 알렸지만 진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할머니, 오늘은 학교에 안 가면 안 될까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학교는 가야지. 배움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단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는 동안 할머니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넣었단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질 거야.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모르셨으니까요. 학교로 향하는 길, 진우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교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을 가슴에 품고 진우는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조회부터 오전 수업까지 시간은 그럭저럭 흘러갔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에 종소리가 울리자 진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우, 오늘은 또 무슨 도시락이야? 보자. 민수라는 아이가 갑자기 진우의 앞에 나타났어요. 진우가 도시락을 꺼내기도 전에 민수는 진우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해, 민수야. 진우의 작은 항의는 민수의 귀에 들리지도 않은 듯 했어요. 주변에 몇몇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할머니가 싸준 거야? 이런 촌스러운 도시락은 처음 본다. 민수의 조롱에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우는 도시락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지만 민수가 그것을 잡아챘습니다. 한번 맛볼까? 민수의 장난스러운 말과 함께 도시락이 공중에 던져졌어요. 그 순간 진우의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열렸고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 조각들, 계란말이, 소시지 모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작게 웃음을 참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그 순간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아이들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선생님, 민수가 진우 도시락을 던졌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생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진우, 빨리 치우고 자리에 앉아. 복도가 시끄러워지니까 얼른 정리해요. 선생님의 무심한 말에 진우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무너진 현장을 바라보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죠. 그날 오후 내내 진우는 배고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허기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공허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어떻게 할머니를 마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보면 할머니가 물어볼 테니까요.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진우는 결국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학교 잘 다녀왔니? 도시락은 맛있게 먹었어? 할머니의 반가운 목소리에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진우를 보며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진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학교에서의 외로움, 친구들의 놀림, 그리고 오늘 일어난 도시락 사건까지. 할머니는 말없이 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내일은 내가 학교에 가보마. 다음 날 아침 박순의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특별한 옷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림질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 할머니, 정말 학교에 가실 거예요? 아침 밥상에서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진우를 지켜줘야지.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학교에 가는 할머니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는 좀 달라요. 선생님들도 무서워요. 작은 목소리로 덧붙이는 진우에게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무서운 사람 많이 봤단다. 손자와 함께 학교로 향하는 길,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가 매일 이 길을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교문 앞에서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내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야지. 진우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는 학교 안으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교정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기 진우 할머니 아니야? 와, 진짜 촌스럽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교무실 앞에 도착한 할머니와 진우, 여기서 기다려라. 할머니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올게. 진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교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무실 안은 분주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교감 선생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이진우 담임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교감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이진우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바쁜 시간인데. 교감 선생님의 말투에는 슬쩍 무시하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할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어요. 낡은 옷차림, 주름진 얼굴의 노인을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꼭 뵙고 싶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교감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뒤돌아 불렀습니다. 김 선생님, 이진우 학생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구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여자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약간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담임 김지연입니다. 선생님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했어요. 진우 할머니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제요? 아, 도시락 일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가벼움이 묻어났어요. 네, 진우가 도시락을 못 먹고 배고파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선생님은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그런 일은 흔해요. 요즘 애들은 원래 그래요. 무성의한 답변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선생님, 아이가 배고프면 마음도 시들어버립니다. 할머니의 조용한 말에 선생님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저희도 관리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변명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니신데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가방에서 물이 든 오래된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진우가 매일 이걸 가지고 다녀요.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라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호리병이 그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맑은 물이 교무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순간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교장 선생님과 중년의 남성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사장은 바닥에 흘린 물과 당황한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놀란 목소리로 그가 불렀습니다. 교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이사장을 바라보았어요. 성우야. 할머니의 작은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장과 모든 교사들의 시선이 할머니와 이사장 사이를 오갔어요. 이사장은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깊은 존경과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조카 진우 때문에 왔단다. 이사장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어요. 진우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할머니가 입을 열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기색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사장님, 혹시 이분이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어머니십니다. 그 한마디에 교무실 전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가 학교 이사장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듯 대했던 노인이 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의 진지한 물음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명확한 말에 이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이들이 진우의 도시락을 엎었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구나. 교장 선생님이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이사장은 고개를 들어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김 선생님 맞습니까? 담임 선생님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장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사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장난이요? 한 아이가 밥을 굶는 게 장난입니까? 담임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은 다시 할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게 대우받았으면 해.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은 말에 이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사장은 교장 선생님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금 당장 이진우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주세요. 교장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교무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낡은 옷차림 때문에 무시했던 노인이 이제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진우를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이사장을 발견하자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삼촌? 진우의 작은 목소리가 교무실에 울렸어요. 이사장은 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진우야, 많이 힘들었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는 이사장에게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은 교무실의 모든 교사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선생님들, 이진우는 제 조카입니다. 그 한마디가 교실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교의 소중한 학생입니다. 이사장의 단호한 선언에 교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다른 교사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사장은 조카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이념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사장이 직접 말했어요. 모든 아이는 소중하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이사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진이 한 아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변명 같은 사과에 이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겁니다. 날카로운 지적에 교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이사장은 진우의 담임 선생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 선생님, 한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셨다고요? 담임 선생님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 생각해서. 이사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고요? 교육자로서 그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사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체 교사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부랴부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사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호야, 화를 너무 내지 마렴.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사장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네, 어머님.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담임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화가 나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손자에게는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학생 몇 명이 들어왔어요. 민수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불렀던 것이었어요. 아이들은 교무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며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진우의 도시락을 엎었니? 교장 선생님의 무거운 질문에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장난이었어요. 이사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난이라고? 너희가 그런 행동을 당한다면 어떨 것 같니?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어요. 얘들아, 우리 진우가 많이 외로웠나 보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진우는 착한 아이란다.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을 거야. 할머니의 말에 민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아이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의 조카라는 사실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이 아이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였어요. 진우야, 미안해. 민수가 먼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사과의 말을 건넸어요. 진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 잘 될 거야. 교장 선생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계기로 우리 학교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반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모든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교장과 담임 선생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를 향한 깊은 사랑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교무실에서의 일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아이들의 수군거림, 선생님들 사이의 긴급회의, 그리고 이진우를 향한 달라진 시선들. 하루 만에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사장은 오후 내내 학교에 머물며 교사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할머니와 진우는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교장실에서 기다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할머니. 교장 선생님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진우야, 괜찮니? 할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사장님이 우리 삼촌이었어요? 진우의 질문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그럼 성우는 내 아빠의 형이잖니.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의 순수한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특별 대우받는 걸 원하지 않았단다. 내 아빠도 그랬을 거야. 진우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할머니가 직접 학교에 왔지. 할머니의 설명에 진우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할머니한테 말해주지 않아서.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비쳤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할까 봐요. 할머니도 힘드신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담긴 깊은 배려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진우, 이제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교장실 문이 열리고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의 끝났습니다. 어머님. 이사장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학교 전체에 왕따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학생들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교육할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성우야. 하지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마렴. 이사장은 어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진우 학생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 대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아이가 공평하게 존중받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장과 이사장은 할머니의 현명한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진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췄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삼촌이 몰라서 미안해. 진우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삼촌. 이사장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운 우리 조카란 걸 잊지 마. 진우의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이제 두 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 차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갈게. 날도 좋으니 진우와 천천히 걷고 싶구나. 이사장은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어요. 네, 어머님. 주말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할머니와 진우는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의 배웅을 받으며 학교를 나섰습니다. 교문을 지나는 그들의 모습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어요. 복도 창문에서 민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가는 길, 진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우리 진우가 웃을 일이 많아질 거고.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강인함이 진우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진우, 이제 웃을 일이 많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이진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 더 밝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우야, 일어났니? 할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네, 할머니. 일어났어요. 진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진우가 좋아하는 감자전과 따끈한 밥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준비했단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거친 손, 주름진 손가락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정말 멋있었어요. 진우의 솔직한 말에 할머니는 수줍은 듯 웃음을 지었어요. 그랬니? 할머니가 좀 무서웠을 수도 있겠구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진우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단다.
그동안 힘든 일을 혼자서 참아왔잖니. 진우는 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외로움, 친구들의 놀림, 그리고 선생님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을 혼자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학교가 좀 달라질까요? 진우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게 완벽해지진 않을 거란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질 거야. 할머니의 현실적인 조언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학교로 향하는 길, 진우의 발걸음은 어제와는 다르게 가벼웠습니다. 두려움 대신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어요. 교문 앞에 도착하자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안녕? 오늘 기분은 어떠니? 선생님의 달라진 태도에 진우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미소로 답했어요. 좋아요, 선생님. 교실로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이 진우를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진우야. 오늘 같이 급식 먹을래?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진우는 어색함을 느꼈어요. 자리에 앉은 진우에게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진우의 도시락을 엎었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진우야,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짧은 대화였지만 두 아이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오전 수업이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발표 기회를 주었고 특히 진우에게도 여러 번 질문을 던졌어요. 진우야, 이 문제 풀어볼래? 선생님의 질문에 진우는 조금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답은 24입니다. 맞았어. 잘했어. 진우야. 선생님의 칭찬에 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점심시간, 진우는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어제의 기억이 아직 생생했기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민수와 몇몇 아이들이 진우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같이 먹어도 될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진우는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아이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펼치고 진우 주변에 모였습니다. 와, 진우 도시락 진짜 맛있어 보인다. 민수의 솔직한 감탄에 진우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어 주시거든. 진우의 말에 아이들은 관심 어린 눈빛으로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와, 너네 할머니 대단하시다. 우리 할머니는 요리를 잘 못하셔. 한 아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며 진우도 조금씩 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처음으로 느껴보는 소속감에 진우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오후 수업 시간 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 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봅시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 후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활동으로 친구에게 편지 쓰기를 시작했어요. 진우는 조금 망설이다가 민수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안녕, 민수야. 오늘 같이 점심 먹어서 좋았어. 고마워.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진우의 마음이 담긴 첫 번째 친구 편지였어요. 학교 시간, 진우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진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진우야, 학교는 어땠니? 매일 같은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진우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좋았어요, 할머니. 진우의 밝은 목소리에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에게 들려주겠니?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민수랑 다른 애들이랑 같이 점심 먹었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어제 내 도시락을 엎었던 아이들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기쁨의 빛이 돌았어요.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진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달라진 태도, 친구들의 관심, 그리고 학교에서 시작한 친구 지킴이 프로그램까지 할머니는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우리 진우가 드디어 학교에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저 괜찮아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위로의 말에 할머니는 진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진우가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저녁 식사 후 진우는 내일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자 이사장인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성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들어왔어요. 삼촌, 진우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성우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우야, 오늘 학교는 어땠어? 진우는 할머니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삼촌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구나. 오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보고받았는데 선생님들도 모두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대.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성우야, 너무 강하게 나가진 않았니? 할머니의 걱정에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성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몰랐던 게 부끄럽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할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다, 성우야.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지. 성우는 어머니의 현명한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와 삼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작은 용기 하나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학교 생활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진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갔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고 수업 시간에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마당에서 진우의 도시락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같이 준비하자. 도시락을 싸면서 진우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수가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될까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싶니? 진우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가 할머니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을 것 같대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얼마든지 데려와도 좋지. 특별한 간식도 준비해둘게. 진우는 기쁜 마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는 발걸음,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학교 교정에 들어서자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야, 여기야.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 아이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용기 있는 할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어요. 교실로 향하는 진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환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학교의 풍경은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진우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외로움 대신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두려움 대신
따뜻한 관심이 가득한 나날들.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달라지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계는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할머니의 사랑이 만들어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진우는 비로소 진정한 학교 생활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